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2화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도 지난해에 이어서 특별 게스트 한 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 작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큰일 났어요 나. 왜요? 오늘 가족 단톡방들 있으시죠? 예. 네. 이 집사람이 아빠는 팟빵 게스트로 방송 가셨어. 예. 아들이 헉 진짜 대박 너무 멋진데? 큰일 났어요. 예, 이거 그렇죠. 예. 유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큰일이네요.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네요, 그죠? 예. 저희가 그죠? 예. 좀 잘 돼야죠. 네, 잘 예. 되겠죠, 뭐. 청취자분들이 뭐 이렇게 네.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두님 출연 소식만 전해질 수 있으면 네. 인천 시민들이 그렇죠. 그죠? 몰려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죠? 네. 저희가 팟빵에 가 보면 저희 이제 이렇게 그 방송 개설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면에 보면 구독자, 청취자분들이 어디서 청취하는지도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해외에서 청취를 하는 것도 어느 지역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이 좀 뻘겋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할지 말지 이런 것들 결정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어쨌든 농담입니다. 예. 네. 오늘 주제가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 때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또 번갈아 가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작두님은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있다면 어느 부분 뭐 이런 거. 저번에 인생도처 유상수라고 예. 잘만 보면 네. 정말 허접해 보이는 사람도 네. 누구나 다 예. 잘하는 거 하나씩은 다 예, 있다라는 생각 그렇죠. 저는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허접해 보이는 작두님은 나도 그런데. 어떤 재능이 예. 있으신지. 근데 제가 전에 읽었던 그 마커스 버킹엄 강점혁명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예. 거기에서는 이제 강점을 재능하고 학습하고 두 가지 어떤 결합 예. 이걸로 이제 강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재능을 발견해라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예. 하는데 가만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저 사람의 저거는 타고난 것 같아 예.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예. 저 사람 저거는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경험과 훈련된 것 같아 예. 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잘 되신다는 잘 안 거죠?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재능이 뭐가 있냐 이러면 호기심, 삐딱한 시선, 호기심, 삐딱한 시선, 그죠? 근데 그러시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네. 재능이 뭘까 이런 건 또 아. 되게 또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은 뭐 호기심과 또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 이런 걸 재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제가 보기에 이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사로서는 좋은 재능 같은데 별 내용 없는 걸 길게 끄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재능이 있으시죠. 아주 탁월합니다, 그죠? 예. 그게 엄청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네, 그죠? 그 자유님은 본인 스스로 재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야 뭐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잘하는 거 없는 거. 잘하는 거 없는데 뻔뻔하게 그냥 당당한 거. 뻔뻔한 이런 거죠. 네. 그러네요, 그죠? 왜 그 살다 보면 주위에 나는 그냥 평범한데 저 친구는 진짜 천재적 재능을 가졌어.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를 간혹 만나죠, 그죠? 그렇죠.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교차되지 않아요? 느낌이? 저는 부러움, 빈정상함,
또 궁금함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예. 저 능력이 예.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막 이런 부럽기도 게, 하고 예. 시샘도 나기도 오케이. 하고 그죠? 예. 네. 자유인님은요?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네.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결과는 항상 제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죠? 쟤랑 나랑 원래 예. 세상이 달라, 그렇죠. 뭐 네. 그죠? 차원이 달라,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참 편차가 크니까요. 예,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천재를 볼 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그 재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죠? 예를 그렇죠. 들면 학교 다닐 때 1등 빼놓고는 나머지가 저 1등 쟤는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항상 시험 보면 1등이야.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역으로 이제 자기한테는 나는 재능이 부족해.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음. 그런 걸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작가님? 본능적으로 뭐 한숨 나오는 어. 일인 것 같고 한숨만 쉬고 네. 끝내시나요? 어, 한숨을 되게 길게 쉬시는데 이 대목에서. 사실 되게 힘든 게 네. 내가 별로 타고나지 않았는데 네. 열심히 노력하면 저 사람처럼 될까? 이런 의문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노력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노력이라도 할 텐데, 할 텐데 속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있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거예요. 저만큼까지 가는 거냐? 네. 이 참 그래서 결론은 그런 의구심을 풀고 다른 액션을 안 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진 뭐예요? 않죠. 네, 액션을 취하지는 다른 그냥 아무 짓 안 하지는 않는데 예. 그게 제 눈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재능이면 예. 쫓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유님은 어떠세요? 자기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주로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 nobody, 예. anybody 예. 이런 표현 쓰지요. 예.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예, 그냥 예, 되겠다. 예. 그죠? 갑자기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쳐다보지 말라. 그죠? 네. 근데 실제 요즘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 사회고 서열을 짓기를 좋아하고 또 비교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능에 대해서 좀 나는 재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스스로 좀 재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도 인문학적으로 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능이 주제죠, 그죠? 살다 보면 보통 사람들과 달리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사실 현실에서도 만나지만 이렇게 뭐 그 책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많이 만납니다. 가령 모차르트 아시죠? 음악가 모차르트는 3살 때 악기를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5살 때 이미 작곡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음악 자체의 문외한입니다만 웬만한 사람들이 보기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긴 하죠, 그죠? 이처럼 날 때부터 3살, 5살 이럴 때부터 뭐 악기 연주하고 작곡하고 이런 사람처럼 날 때부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천재라고 그렇죠. 부르죠. 천재죠. 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을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라는 의미의 천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재능을 진짜로 타고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두님 어떻게 보세요? 타고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타고나야 되겠죠. 그게 전부이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전부이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타고난 재능 하나만 갖고 아무것도 학습되거나 경험되거나 이런 게 없는데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이 좀 들긴 하죠. 그렇죠. 어쨌든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모차르트를 보면 그 재능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3살 때 악기 연주하고 5살 때 작곡하고 이게 뭐 3살 5살에 얼마나 학습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모차르트는 태어나면서부터 학습 환경도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음악가였거든요. 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음악 조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모차르트가 6살 때부터 약 10년간을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음악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다른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음악 공부에 매진한 거죠.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친 셈입니다. 해서 모차르트라는 천재는 타고난 재능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후천적인 환경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만일 모차르트가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래도 그가 천재적 음악가가 되었을까? 어떻게 보세요? 천재적인 대장장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대장장이로는 또 소질이 있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 되지 않았을 네,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천재도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천재의 반열에 올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아까 작두님 얘기하셨듯이 후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타고난 재능보다는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성취를 이룬 천재들을 볼 때 흔히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천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위대한 성취를 이룬 천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위치까지 오게 된 이유가 타고난 재능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그럴까요? 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네, 그렇죠? 네. 조용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음악의 천재였냐 이러면 야 무슨 소리냐 뭐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럴 겁니다. 그죠? 제가 물론 뭐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겁니다. 자기가 현재 위치까지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남들보다 훨씬 피나는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을 볼 때 그들이 이룬 성취, 결과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르네상스 시대 천재적인 사상가인 몽테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수상록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상록이라는 걸작이 그의 천재적 자질에서 불쑥 튀어나온 걸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책이 세상의 얼굴을 내밀기까지는 뼈를 깎는 작가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결국 천재들의 위대한 작품도 타고난 재능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죠? 우리가 수상록을 평가할 때 그가 쓴 위대한 작품만을 경외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게 태어나기까지 작가가 치렀던 수많은 첨삭과 태고의 흔적 이런 것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수상록 책을 보면 그 그림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중간에 막 고친 흔적들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쓰인 노력 이런 거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출연했는데요. 독일 철학자 니체도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들은 천재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자질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위대함을 획득하여 천재가 되었다. 이건 니체가 한 말이 사실이죠. 예, 사실이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충 니체가 했다라고 얘기해도 네. 찾아보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전 이거 찾아보고 하는 얘기니까 네. 뻥은 아닙니다. 결국 천재의 탁월성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자질을 가꾸어서 위대함을 획득하려는 부단한 노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재는 선천적 재능보다는 후천적 노력이 좌우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만일 이 논리가 맞다면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노력만 하면 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서 천재로 진화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두님 여기서 한 말씀. 현실적인 네, 측면에서 보면 네. 노력합시다. 노력. 네, 아, 노력합시다. 예. 할 때 이 노력의 스스로의 어떤 감당이 잘 안 돼서 네. 이런 내용을 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이 있을 있죠, 거예요. 그죠? 예. 네. 사실 열심히 노력하면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 천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니,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유님은 어떠세요? 뭐 지겹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뭘 노력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죠? 거죠. 뭐 흔히 자기 개발 강사들이 그렇죠. 하는 얘기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hy not me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죠? 가슴에 안 와닿으시는 분이 많아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천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좀 좋은 책을 보면 좋은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란 책입니다. 이 종의 기원은 이제 그 바로 그 생명체의 진화의 원리를 최초로 밝힌 책이거든요. 다윈은 책에서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소변이의 점진적인 축적. 그러니까 진화란 미소변이의 점진적인 축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소변이란 작은 변화를 뜻하고요. 점진적인 축적이란 그 결과를 끊임없이 쌓아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쌓아 나가야 비로소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핵심은 그거네요. 작은 변화 그리고 끊임없는 축적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그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다윈은 진화 요소를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변화와 끊임없는 축적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작은 변화만으로는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을 진화시키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가령 회사를 마치고 영어 학원을 다닌다. 그죠? 또는 틈틈이 책을 보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 또는 심지어 야간 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죠. 근데 이런 작은 변화를 시도를 하면 그걸 하기 전보다 완전히 달라질까요? 어떻든가요? 그 대학원 다니면 대학원 안 다닐 때하고 완전 달라지나요? 쉽지 어떠셨어요? 않죠. 자유인님도 대학원 다녀오셨잖아요. 네. 남들이 물어보면 깜짝 놀라는데. 네,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나요? 뭐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대학원을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요 그러니까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진화가 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어렵게 영어 학원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노력해도 그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큰맘 먹고 시도했다가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로는 실망과 함께 노력을 멈추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망한 뒤에 노력을 철회한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윈이 했던 얘기예요. 다윈이 말했듯이 진화란 작은 변화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는 작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쌓여야 비로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시도했는데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쌓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란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작은 변화를 포기함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만기직업시 통장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네, 확실히 뭐 진화가 쉬운 일은 아니네요. 네, 그죠? 꾸준함 그리고 예, 끈기가 그렇죠.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작은 변화죠, 그죠? 근데 지금 작은 변화를 해봤자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이걸 꾸준히 그죠? 몇 년이고 하면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구독자 숫자가 구독자 숫자도 그렇습니다. 뭐 작두님께서 해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저희가 뭐 괜히 게스트를 초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윈을 믿고 그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하는 노력, 꾸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두 그죠?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네, 둘 다. 둘 다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작은 성취는 약간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성취는 단기간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래 묵혀야 장맛도 제대로 나듯이 위대한 성취일수록 오랜 기간을 쌓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대한 성취는 작은 변화를 오랫동안 쌓아 나간 사람의 몫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그 팟캐스트 중에 좀 자주 듣는 게 있는데요. 그 대단합니다. 다른 방송 하나 소개할게요. 두 남자의 철학수다라는 걸 듣고 있는데 벌써 3년 넘게 했더라고요. 네. 되게 그 진행하시는 분들 내공이 뛰어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독자 수가 되게 많고 인기 방송입니다. 예. 근데 내용이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오래 지속한 벌써 3년 뭐 이상 했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가 꾸준히 쌓여야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다윈의 주장과 비슷한 말을 한 그 철학자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군가 하면 바로 태계 유황인데요. 태계가 왜 그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4세에 도산서원에 딱 머무르고 있는데 김치려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제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은 그 제자한테 자탄이라는 시를 한 수 지어서 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지난 세월이니 나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도 많고 이래서 안타깝지만 그대는 이제부터 하면 되니 뭐가 문제인가? 조금씩 흙을 쌓아 산을 이룰 그날까지 미적대지도 말고 너무 서둘지도 말게. 그러니까 그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라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네. 조금씩 흙을 쌓아서 산을 이룬다라는 말이 굉장히 멋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단한 스승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태계는 젊은 제자에게 그대는 아직 젊으니 실망하지 말고 성심껏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이 시를 지어주었습니다. 다인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 나가라. 그러면 언젠가는 조금씩 흙이 쌓여 산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태계 선생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예, 말일 그렇습니다. 수 있을 그죠? 것 같아요. 태계나 다윈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빛나는 통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는 사람들,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들에게 태계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씩 흙이 쌓여 산이 될 때까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밀고 나가라. 출근길 인문학 명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태계의 가르침을 뭐 저희도 새겨야 되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씩 가슴에 새겨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신에게 천재적 재능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푸념하지 말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아나가면 나중에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다윈 그리고 우리 태계 선생님의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뭐 마지막은 저희 한 줄 평 시간입니다. 그 각자 오늘 방송 내용 보시고 좀 한 줄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두님부터. 예. 한 줄보다 조금 길게 하면 안 돼요? 길어도 됩니다. 네. 길어도 됩니다.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경험과 학습 또는 자질이 없는데도 몇 차례 반복하고 해오는 것들로 성장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가끔은 강의를 할 때 네, 귀하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제안하는 게 네. 조심스러울 때가 사실 좀 있거든요. 예.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주고 싶은데 네,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는 방법으로 비유를 해보면 네, 들기 만만한 10kg짜리를 반복해서 하는 운동을 하면 네, 지구력을 키우는 데는 좋대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의 노동과 비슷한 거죠. 예. 네. 근데 근육의 크기와 힘을 키워주지는 그게 않아서 예. 근육의 크기와 힘을 키우려면 한 세트에 있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한 10번 내외 정도를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운동해야 자기 가진 힘보다 좀 버거운 걸 해야. 예. 기껏해서 10번 정도 예, 예. 할 수 있는 예. 이걸 몇 세트 하는 게 예. 근육과 힘을 키워준다고 그래요. 예. 이게 아마 비슷한 비유가 좀 되지 아, 않을까 예. 이런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유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관계 없습니다. 아, 예. 예. 긴 한 줄이죠. 네, 뭐. 긴 한 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화보다 중요한 건 예. 일상의 작은 변화, 그 변화를 쌓아가는 것이다. 예, 일상의 작은 변화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진짜로 실력자들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걸 꾸준히 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실력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제 그 작두님 2회에 걸쳐서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느낌이나 소감 이런 걸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한 3가지 예, 정도 되는데 예, 좋습니다. 말씀하셔도. 립 서비스 같은 게 한 2가지고요. 예, 진짜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저희는 립 서비스를 좋아합니다. 거기까지만 편집하는 걸로. 예. 첫 번째는 예,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많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돼서 예, 고맙습니다. 이 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립 서비스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누구나 남이 하는 걸 보면 또 들으면 네,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직접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막상 해보려고 하면 예, 알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30회를 넘기신 건데 예. 두 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아, 싶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과찬이십니다. 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3번째인데 잘 들어보고 네.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묻어가는 거 좋아하잖아. 저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예. 고정시키면 안 돼. 아니 저 청취자 반응이 중요하면 그렇죠. 내가 인맥 동원해가지고 오케이. 좋은 댓글 내가 막 달아버릴게. 예, 알겠습니다. 나 요새 놀아. 예, 나 알겠습니다. 시간 많거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결정 안 하면 예, 내 댓글 들어가서 만신창이 만들어 놓을 거야. 알겠습니다. 예, 네, 참고를 역시 하겠습니다. 작두님다운. 그렇죠. 예. 뭐 작두님 저러시니 뭐 알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자기 재능을 탓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진화는 타고난 재능의 함수가 아니라 노력의 함수입니다. 다윈의 주장처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나가야 비로소 진화가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가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쌓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의 주장처럼 조금씩 흙을 쌓아 산을 이룰 그날까지 미적대지도 서둘지도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위대한 성취나 큰 진화는 작은 변화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좀 생각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뒤에 술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